직업이 없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에 양육자 지정이 불리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은 양육자 지정이 불리할 것 같아서 걱정하시는 3가지 질문. 애는 당신이 키우라고 한 것이 불리한지, 정신병이 있으면 불리한지, 직업이나 재산이 없으면 불리한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홧김에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라고 한 것은 불리할까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들은 특히 아이가 5세 미만의 영유아인 경우에는 육아가 매우 힘들죠.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 홧김에 아내 또는 남편이 상대방에게 이혼하자, 애는 네가 키워! 라고 진심 없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말이 카톡이나 문자, 녹음 증거로 남아있기까지 하다면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홧김에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지하게 양육권을 양보한다라는 합의서까지 쓰는 경우도 있어요. 육아에 시달렸던 전업주부 엄마가 아이는 아빠가 키우기로 한다라고 합의서까지 썼다가 그 협의 과정이 파토가 나고 다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 그런 합의서를 쓴 게 불리할까봐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발언이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요소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또 못 키우겠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겠죠. 그것이 충동적 또는 홧김의 발언이라도 판사님은 이런 부모의 태도가 아이의 안정적 양육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발언은 자제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렇지만 그 말 때문에 양육자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양육권을 넘겨주겠다고 했던 엄마 또는 아빠도요. 소송할 때는 최종적으로 진지하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의사를 밝히신다면 그 마지막의 의사가 존중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양육자 지정을 원하는 분이라면 반복해서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겠다는 발언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이 불리할지 궁금합니다. 양육권 상담을 해보면 많은 엄마 또는 아빠가 애엄마, 애아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양육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정신병의 진단, 예를 들면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확한 진단명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당신 정신병이 있어서 아이는 내가 키우는 게 낫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 건 없어요. 물론 경미한 우울증 진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육자 지정에 불리한 것도 아니고요. 특히 요즘은요, 산후우울증 진단이 워낙 많아서 산후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양육자 지정에 불리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불리할까요? 직업이 없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미미한 경우에 양육자 지정이 불리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자녀를 키우는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건 맞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 절차 전에 아이가 누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지, 기존의 주 양육자가 전업주부인 엄마였다면 이혼 후에도 엄마는 아이를 양육하고 아이의 아빠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반대로 기존에 아빠가 재택근무가 많아서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고 엄마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업을 가졌었다면 아이들의 양육자로 아빠가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득이 높은 사람이 양육자 지정에 유리하다는 오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까 고민하시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빈말이라도 아이는 네가 키우라는 말은 자제하시고요. 정신과 진료 사실만 갖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니까 아프면 치료받으시기를 바라고, 돈 없어서 아이 못 키우는 거 아니니까 경제적 상황 때문에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까 봐 미리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